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 이 검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경찰을 질책을 하면서 책임자에 대한 감찰 그리고 조치를 지시를 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곧바로 감찰에 착수했지만요. 사건 발생 전에 이 피해자의 호소에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정황들이 추가로 전해지면서 경찰을 향한 비판 목소리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이 40대 남성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하다 살해된 사건에 대해 이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며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관계자를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 위치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등 이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관련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찰은 즉각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이 경찰청 감찰 담당관실 관계자는요, 오늘 경기 북부 경찰청에서 1차적으로 진행한 감찰 내용을 넘겨받아서 분석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스토킹 범죄 대응 지침에 따라 관할 경찰서가 적절하게 조치를 했는지에 감찰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여성은 변을 당하기 전에 경찰에 6번이나 신고를 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가해 남성이 자신의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했다는 내용은요, 2번이나 경찰에 알렸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5월 사실혼 관계였던 40대 남성 A씨를 가정폭력으로 처음 신고한 뒤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남성의 스토킹 행위가 이어졌고 지난 1월과 2월엔 피해자가 차량에서 위치 추적 의심 장치를 찾아내 경찰에 넘겨주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이때도 A씨에 대한 신병 확보 조치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2월 21일 스토킹 피해 신고가 재차 접수되자 2월 27일 경기 북부경찰청이 구리경찰서에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치장에 가두라고 지휘했지만 구리서는 위치 추적 장치에 대한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영장 신청을 미뤘고 그 사이 A씨가 결국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실상 견제 없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찰을 향한 비판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8월 국회에 출석해 검찰을 거치지 않고 이 경찰이 직접 법원과 소통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 목소리와 또 이번 사건 관련 경찰 관계자 설명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신속하게 격리조치를 하려면 경찰에서 바로 법원으로 이렇게 잠정 조치라든지 임시 조치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가시효는 그냥 접근할 때 이제 경고하는 그런 정도고, 그래서 저희는 사후와 구속영장을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하시는 대로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려고 했던 그런 과정입니다. 경찰이 제대로 된 보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던 탓에요. 피해 여성 하루하루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직장을 여러 차례 옮겨야 했고요. 심지어 주변에는 내 목숨을 걸고서 출근한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YTN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이 범인 A씨가 자신의 직장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 A씨의 스토킹을 피해서 수차례나 직장을 옮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례나 자신의 차에서 위치 추적 의심 장치를 발견해 이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는요, 주변에도 이 두려움을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아까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목숨 걸고 출근한다 이렇게 하소연했다는 겁니다. 그럼 피해자, 지난달 초 범인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뒤에 일터를 다시 옮겼고 그 뒤 한 달여 만인 지난 14일 결국 참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피해 여성이 매일 목숨 걸고서 출근한다 이렇게 했던 거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살해범 A씨가 범행 전에 2차례에 걸쳐서 범행 현장을 다 확인을 했고요. 사전 답사까지 했던 그런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이틀 전인 지난 12일과 범행 하루 전인 13일 렌트한 차량으로 피해 여성의 퇴근 동선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가 전자발찌를 차고 피해자 주변을 배회했지만 경찰이나 피해자에게 경보는 울리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A씨가 착용한 전자발찌는 과거 성범죄와 관련된 것이어서 피해 여성 근처에 가더라도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요, 진작 이 범인이 차고 있는 전자발찌에 피해 여성에게 가까이 가면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이런 지적 나올 만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A씨는 이 성범죄 전력으로 이미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고 심야 이동 제한 등의 조치를 받아서 보호관찰소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잠정조치 3-2호를 신청했다면 기존 전자발찌에 스토킹 피해자 연동 기능을 추가해서 위치 추적이 가능했을 텐데 경찰은 이 조치를 신청하지 않았고요. 피해자가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하며 불안을 호소했지만 경찰이 취한 조치는 스마트워치와 순찰이 사실상 전부였습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경찰이 감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이 하는 일이 대부분은 이제 사건, 사고가 나고 나서 사후에 범인을 잡는 것, 이게 대부분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실적은 올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전 예방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경찰이 해야 될 일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예방 쪽에 더 좀 무게중심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6번 사전에 신고했고 또 발찌도 차고 있었고 스마트워치도 있었는데 그렇죠. 충분한 제도적 장치와 시스템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안 했던 것은 경찰의 책임이고요. 이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앞으로 좀 더 예방에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미 피해자로부터 신고가 누적된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접근 금지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했다는 신고까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부터 간다면 더욱더 강한 잠정적인 조치, 위치와 같은 그런 조치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 보고가 왜 누락이 됐는지, 누가 이러한 보고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는지, 잠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감사를 통해 가지고 명명백백하게 밝혀본다면 추후에 이와 같은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중요한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